안성이 왜 최대 지금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에 수혜지냐라고 좀 본다면 최대 이슈가 뭐였냐면 용인 하이닉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발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여기에 원산면이란 이 면 소재지에 SK 하이닉스가 135만 평, 금액으로 따지면 120조가 투자한다는 어마어마한 발표가 일어나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이곳에 원삼IC가 이렇게 생깁니다. 바로 SK 하이닉스가 있는 곳이죠. 근데 참 보면요, 산업단지가 생기고 도시가 발전하는 주변에 보면 반드시 IC가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에 반도체 팹 공장 한 개를 건설하는데 30조가 투입이 되고, 공장을 짓기 위해 인력은 2만 5천 명이 몇 년간 늘 매일매일 상주하면서 일을 해야 완성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도시를, 이 평택을 발전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 거리가 직선거리로 여기서 보면요 3.21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거리가요. 직선거리로 아래 도로가 있는 따라서 내려오면 3.1km. 여기가 이제 북가연리고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용인 목신리입니다. 그리고 고3 저수지 IC가 여기 생기는데 여기에 생기는 데까지 불과 6km, 직선거리 7km, 6km, 7km밖에 되지 않는 곳에 위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최대 수혜지가 저는 안성이라고 단언컨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자, 오늘 제가 미리 좀 점 찍어 놓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안성입니다. 이 안성의 주변을 좀 상황을 보면 이 안성과 맞닿아 있는 곳이 평택입니다. 이렇게 여기 평택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안성과 접경지에 있는 도시 중에서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용인입니다. 용인과 맞닿아 있고, 그리고 진천과 맞닿아 있는 도시 바로 안성입니다. 근데 이 안성이 왜 최대 지금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수혜지냐라고 좀 본다면 최대 이슈가 뭐였냐면 용인 하이닉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발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여기에 원산면이란 이 면 소재지에 SK 하이닉스가 135만 평, 금액으로 따지면 120조가 투자한다는 어마어마한 발표가 일어나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이곳에 원삼IC가 이렇게 생깁니다. 바로 SK 하이닉스가 있는 곳이죠. 근데 참 보면요, 산업단지가 생기고 도시가 발전하는 주변에 보면 반드시 IC가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정확해요. 자, 이 밑으로 한번 볼게요. 그럼 어디가 또 그랬냐?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제가 평택에 대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 반도체 바로 코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이 삼성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반도체 공장입니다. 삼성이. 근데 이 반도체 공장에 똑같이 용인 하이닉스와 같이 D램을 만들고 공장이 세워지는데 그 규모가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삼성 반도체 캠퍼스가 이렇게 있지요. 여기입니다. 네, 여기 삼성 반도체라 봅니다. 이게 삼성 반도체 120만 평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120만 평의 6개 라인으로 건축되어지고 있고, 한 개의 팹 공장 라인이 30조가 투입되어 만들어지기에 크기에 놀라고 규모에 놀라고 공사 현장을 직접 보면 까무라칠 정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1기 팹 공장이 30조, 2기 팹 공장이 30조, 3기 팹 공장이 30조이고, 크기도 2기 라인 길이가 450m, 3기 라인 팹 공장이 750m, 클린룸 크기가 축구장 25개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진다고 하니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축구장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장 25개 크기로 공장 내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공장 하나에 30조라는 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요. 실제 팹 공장이 만들어지는 현장 상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실제 제가 살고 있는 고덕신도시 내에 있는 삼성 반도체 주변이기에
제 눈으로 보고 느낀 점만 말씀드리면 평택에는 막히는 도로가 거의 없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도 여유있게 다녔는데 삼성이 들어오면서 삼성 주변부터 시작해서 삼성을 빠져나가는 주 메인 도로 평택 시내권까지 교통 혼잡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피해서 다니는 것이 상책입니다. 제가 아침에 조기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평소 15분이면 도착을 했는데 출근 시간에 걸려서 50분 만에 집에 돌아오면서 삼성으로 인해 교통체증까지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평택의 현주소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주변에 다세대, 다가구 원룸이 공실이 꽤 있었거든요. 주변 아파트들도 34평 아파트가 모두 2억대 중반이었고 전세 월세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삼성이 들어오는 2015년 5월 기공식을 했는데 기공식 전후를 기준으로 공실이 남아있는 원룸들이 모두 채워지더니 가격이 상승하더라고요. 원룸이 삼성 주변으로 37만에서 38만원 정도 했었는데 40만원을 찍더니 45만원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삼성 바로 앞에 있는 원룸은 현재 5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이처럼 삼성으로 인해 삼성 반도체 팹 공장을 건축하는 인력들이 2만 5천 명 정도가 6년이 지난 지금도 꺾이지 않고 꾸준히 평택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급여는 일당 12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잔업이나 야근을 하면 1.5배, 2배를 받기에 작은 연봉이 아니고, 또한 기술자들은 2배 이상 받기에 평택 삼성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평택에서 사용되어지는 결과 삼성을 둘러싸고 있는 상권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삼성 반도체 팹 공장에는 1기 라인에 정직원이 5,000명 이상 근무한다고 들었습니다. 삼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요. 삼성 팹 공장은 자동화 라인이기에 삼성 정직원은 몇 명 안 된다라고 확인도 안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확인하기 위해 삼성을 다니시는 정직원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가 아무리 자동화 라인이라 해도 검사하고 관리하고 직접적으로 손이 닿아야 하는 부분이 많기에 정직원 또한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밖에서 상상하는 삼성과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삼성이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도시에 1조, 2조를 투자한다고 하면 그 도시는 난리가 날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 산업단지가 아무리 생겨도 몇백억, 몇천억이지 수십조가 투자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평택에 반도체 팹 공장 한 개를 건설하는데 30조가 투입이 되고, 공장을 짓기 위해 인력은 2만 5천 명이 몇 년간 늘 매일매일 상주하면서 일을 해야 완성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도시를, 이 평택을 발전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는 평택에 삼성전자가 100조를 투입해서 4개의 팹 공장을 만든다고 2015년에 발표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팹 공장 6개로 수정 발표를 하고 메모리와 더불어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까지 화성 공장에 이어서 평택 공장에서 한 대당 2천억 원이 넘는 EUV 노광 장비를 통해 생산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팹 2기 라인, 팹 3기 라인에서 생산한다고 하면서 투자 규모도 171조까지 늘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참 드리려고 했는데요. 요 삼성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고도가 IC가 생겼죠. 이렇게. 이게 사실은 고도가 IC가 없었거든요. 이쪽에 오면 평택, 이게 제천간 고속도로인데요. 이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올라가다 보면 제1서해안 고속도로, 제2서해안 고속도로로 나눠지거든요. 이게 제2서해안, 제1서해안 고속도로로 나눠지죠. 이 도로입니다. 이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에 보면 여기 삼성이 있는데 여기에 IC가 없던 것까지 만들어서 산업단지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산업단지가 생기는 곳에 IC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곳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또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곳까지 왔는데요. 자, 여기 또 가볼게요. 이 위쪽으로 가보시면 여기 하이닉스죠.
이 하이닉스도 사실은 원삼 IC가 과연 생길까라고 했는데 하이닉스 발표되기 이전부터 이미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생겨났을 때부터 하이닉스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구멍이 5개 정확하게. 자, 하이닉스에서 아래 안성 쪽으로 빠져나가는 57번 국도라인 2차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삼 IC로 빠져나가는 318번 이 뒤쪽으로 가면 문수산 터널을 빠져나가게 되면 천리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쪽에 뒤쪽에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가재원리에서 17번 국도로 연결하는 이 도로지요. 네, 그래서 이 17번 국도는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이 위쪽에 양지 IC가 보이죠?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타고 내려가면은 용인을 거쳐서 안성을 거쳐서 진천 쪽으로 해서 청주로 내려가는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요. 그리고 도로가 어디로 빠지냐면 이 원산면 중심으로 해서 요 위로 사암리 쪽으로 용담 저수지, 사암 저수지라는 이쪽으로 위로 하나 올라가고 그리고 또 318번 이 도로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배감 쪽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도로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안성을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안성의 경계선상에 사실은 위치해 있습니다. 안성의 용인 하이닉스가 그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는데 그 거리를 좀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요 거리가 직선거리로 여기서 보면요. 3.21km 밖에 안 떨어졌어요. 거리가요. 직선거리로 아래 도로가 있는 따라서 내려오면 3.1km. 여기가 이제 북가연리고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용인 목신리입니다. 그리고 고3 저수지 IC가 여기 생기는데 여기에 생기는 데까지 불과 6km, 직선거리 7km, 6km, 7km 밖에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최대 수혜지가 저는 안성이라고 단언컨 말씀드립니다.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중에 펼쳐질 이 파급력은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SK 하이닉스 이 하단부에 보면 전력시설이라든지 오폐수시설이나 이쪽에 생기겠죠. 그리고 내려옵니다. 이 도로가 하나예요. 어디로 빠져나갈 도로가 없습니다. 이 외길 57번 국도 타고 내려가는 이 외길밖에 없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다 하천이에요. 하천을 넘어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복개천을 만들 수가 없고요. 너무 길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57번 국도 라인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다 보면은 바로 고3 IC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네, 고3 저수지에 뭐가 들어오냐면 약 10만 평 가까운 바우드기 휴게소, 국내 두 번째로 큰 휴게소가 생깁니다. 엄청나게 큰 스마트 휴게소가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최대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휴게소입니다. 네, 이곳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에 IC가 하나 있다 그랬죠. 또 하나 IC가 어디에 생기냐면 바로 여기에 생깁니다. 여기에 종합운동장 근처입니다. 이곳에 IC가 또 생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어디에 생기냐면 장중리에 보면 이 마둔 저수지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IC가 생기긴 생기는데 여기는 JC입니다. JC. 그러니까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여기 열십자로 지나가니까 여기서 내려서 여기 JC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곳에서 갈아타기를 할 수 있겠죠.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로. 그래서 JC를 열어줬는데 여기에 특히나 또 하이패스 전용 IC로 또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JC 역할도 하면서 출입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런 IC가 생기고 또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여기 삼평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서운면에 여기에 보면 여기에 IC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려 4개의 IC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안성으로 보면 용인 하이닉스가 정말 3k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접지역이라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최대 수혜지를 용인 SK 하이닉스로 인해서 볼 수 있고요. 이 원삼이 너무나 작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에 쓸 수 있는 땅이 자세히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산으로, 네, 자연보전 권역인가 이쪽이 다 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절대농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땅이 보존관리하고 계획관리 일부밖에 없고요.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같으면 원산면에 1000평도 거의 안 됩니다. 지적도를 한번 보면요. 요겁니다. 네,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요 지역이 상업지역이에요. 과연 이게 대략 그때 재봤을 때 1000평 정도밖에 안 되고요.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눠놨어요. 요게 답니다. 원삼에. 네, 요건 또 산이고요. 요게 단데 과연 여기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깝깝하고 그렇긴 한데 어떻게 도시개발이 진행할지 기대도 되지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다 절대농지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땅이 정말로 귀하게 될 거예요. 이게 계획관리 땅이나
아니면 보존관리 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한 땅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최대 수혜지가 안성이라 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이 어디일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달려왔는데요. 안성을 좀 보면요, 안성에 그동안 큰 역할을 했던 것이 경부고속도로죠. 근데 사실은 보면 이 경부고속도로는요, 이 외곽입니다. 이쪽에 안성IC라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 그러니까 평택과 경계선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평택에 보면 이게 다 평택 땅이에요. 그러니까 안성IC로 나오면 사실은 평택 사람들이 대부분 다 평택IC를 빠져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 안성까지 오면 약 1시간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까지 달려왔다가 이 안성시청까지 또 들어가려면 1시간 20분, 30분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타고서 서울에서 오면 이까지 약 1시간 30분 걸리는데,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30분, 35분이면 이까지요. 35분이면 옵니다. 그러면 안성에 계시는 분들이 향후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개통하게 되면 어느 도로를 쓸까요? 경부고속도로를 쓸까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쓸까요? 아니면 이쪽에 보면은 중부고속도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에는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3개가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까지 합치면 무려 4개의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도시예요, 안성이.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여기 일주구를 지나가는 중부고속도로, 평택 제천간 요 고속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빠져나가는데 안성의 정중앙을 관통하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관통하고 가는 이곳의 최대의 수혜를 입을 곳이 어디인가를 좀 보자는 거죠. 이 IC만 보더라도요, 그 지역, 그 주변의 땅은 100% 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간단하게 제가 좀 상식에 맞는 얘기를 해볼게요.